안녕하세요. 파워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파워인터뷰에서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아산, 천안, 세종시장을 모시고 2016년 시별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귀왕 아산시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아산시는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크고 작은 시책을 앞두고 있죠. 복귀왕 아산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오랜만에 저희 방송국에 오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래, 설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시장님의 성이 복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께 복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우리 아산시에도 또 저한테도 복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을 잘 이끄셔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담이 신년 대담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인 얘기를 좀 많이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딱딱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요. 우리 전국체전이 이제 8개월여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그 현충사에서 신년 제 글을 남기는 게 있는데 네. 드디어 2016년입니다 이렇게 네. 썼어요. 네, 전국체전 때문에 쓰셨군요. 2012년 2월 확정을 짓고 2011년 가을부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실 예. 유치를 해낸 대회인데 드디어 16년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운동장 시설 또 여러 가지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예. 하고 있고 한 7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미리 대회 전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프레대회라고 하는데 교보생명컵을 비롯해서 각 종목별 대회를 사전 대회들을 유치를 해서 그 운동장 컨디션이라든지 대회 준비 그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7월, 8월, 9월 세 달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10월 7일 대망의 개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은데 며칠 전에 우리 종합운동장을 가봤더니 확장 공사하는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걸 공기 내에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시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전에 전국대회를 치른다고 하면은 점검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회에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해는 전국체전 이후에 바로 장애인체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1년 뒤에 갔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사람도 많으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전국체전에 어떤 부분을 좀 주안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전국체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체전까지 약 한 20일 가까이 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대회를 보러 오신 분들, 참가한 선수나 혹은 응원하는 어떤 가족들이나 관계자분들이 함께 충청도의 문화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아산의 축제 그러면 지풀문화제 외암마을에 그리고 현충사 앞에는 은행나무길 대표적인 이런 축제와 또 코미디 축제 여기에다 플러스로 해서 이번 체전이 충청남도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15개 시군의 각각 특성이 있는 축제의 엑기스들만 모아다가 충남 길거리 축제의 한 모델을 만들어서 경기도 즐기시고 그리고 우리 아산의 축제와 충남의 축제를 함께 즐기시는 그런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성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기대되는데. 뭐 야외 화장실이라든지 경기장 내의 화장실을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숫자를 똑같이 맞춘다든지 이렇게 여성을 배려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전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스포츠 하면 단순하게 스포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체전을 통해서 우리 충남의 문화를 알릴 수 있다. 굉장히 좋고요. 제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종합운동장 앞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폐식 동안에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여론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흐뭇했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바로 아산 시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군요. 그 운동장 바로 앞에 두 단지가 있는데 예. 두 단지 모두 다 예. 대회 기간 동안 지상면에 대해서는 대회 관계자들이 쓸 수 있도록 VIP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내주겠다. 그리고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서 예. 그 주차장을 개막일 또 폐막일 이때만 사실 손님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를 위해서 내주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주셨어요. 예. 그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박수 갖게 한번 하는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그 전국체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주최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만의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시민들의 같이 동참하고 함께 해줬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번 멋진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물론 에너지 친환경에 대해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친환경 에너지 타운 어떤 것일까요? 친환경 에너지 그야말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한다든지 예. 그리고 우리 그 자연 속에서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화해서 우리가 예.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은 일부 판매도 하고 그리고 수영장 시설에 네. 그 물을 데피는 용도로 쓰는데 배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탁 공장을 만들어요. 네. 세탁 공장 시설을 지원해 드리면서 그 소각장에 있는 열을 공급을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세탁 공장 내에 고용이 발생을 하고 해서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예. 또 하나 또 특색이 있는 것은 축산 분뇨, 해양 투기가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이것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열을 또 그 온실에 연결시켜서 곤충 농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파프리카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일 겁니다. 그동안은 소각장 사례만 있었는데 네. 그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축산 분뇨와 예. 그 소각장 이 두 시설을 함께 연계시켜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모델 이것을 우리 아산에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에너지라는 것이 화석연료라든지 기타 소비를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들이 많은데 잉여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을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큰 틀이면서도 환경도 같이 보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활용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소각장이나 이런 분뇨 처리장 같은 경우는 혐오 시설이라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하는 일석삼사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예. 우리 아산시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그리고 또 우리 최소한 우리 동양에서는 예. 아시아 쪽에서는 최고의 어떤 성공적인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있어요.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복만 많이 주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 세계 속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 기틀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아산에 보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 사회적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과 를 만들어서 팀도 만들고 해서 많은 인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사회적 기업 관련된 것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래 이런 그 육성하겠다는 큰 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신 건가요? 우리 아산시가 전국의 그 1인당 지역 총생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1위 도시라고 말해도 그렇죠.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GRDP도 1위. 굉장히 훌륭한 경제 도시인데 예. 상대적인 빈틈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빈틈을 경쟁이 아닌 예. 보완과 협력을 통한 경제 체제를 좀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 그 민간에서도 먼저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적정 기술 분야에 있어서 아주 앞서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데 이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고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하면서 1차적으로 작년도에 아산시에서는 첫 발을 뗐고요. 올해에는 천안과 아산을 공동의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봐서 천안 아산 연계 협력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을
그 은행나무 길에 있는 그 충남 예. 경제진흥원에 두고 있는데 예. 요곳을 둥지로 해서 천안아산 지역의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나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과서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보급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예.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예. 사회적 경제 개념이 도입돼서 일상화돼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교과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예. 만들어서 그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미 이제 그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책만 있으면 사실 이론만 있고 제대로 느낌이 안 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학교의 네. 매점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예. 이것을 금년도에 한 2개 학교 정도의 예. 시범 모델을 좀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교재도 만들고 그리고 직접 예. 체험과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가 예. 경쟁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보완 협력이 있을 때 예. 경제가 지는 사람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지는 사람도 함께 보듬고 가는 것이 바로 예. 경제이다라고 개념을 바꾸면 우리 미래가 좀 더 따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합니다. 지금 뿌리를 워낙 튼튼히 내리고 계시니까 아마 조만간에 잎도 피고 이제 열매도 더 맺혀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큰 기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부터 본 우리 그 아산 마중버스 부분에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건 어떤 기존과 뭐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중교통 체계 그러면 마중 택시가 버스 예. 기능을 대신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작은 버스 아닙니까? 네. 예. 그 기존에 있는 버스보다 한 3분의 1 정도 크기 예, 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운영비가 40% 미만으로 줄어들게. 근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그 운수 회사에 맡기니까 운수 회사도 힘들어요. 그리고 시도 투자에 비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마중 버스들을 하나로 현재 18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시설공단 내에 버스 회사를 하나 두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요 마중 버스들이 들어가는 데는 다 비수익 노선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 들어가서 1명 내지 2명 정도 태우고 오면 성공하는. 하지만 예. 그 노선을 없앨 수는 없는 그 자연마을들을 살려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버스 회사에도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려고 직접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수회사를 하나 설립한다. 여기에서는 비수익 노선을 전담하는 작은 버스들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복지도 높여내고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집행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예. 이런 방안으로 공영제를 저희가 부분 공영제인 거죠. 부분 이런 거 공영제. 그러니까 그 수익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내버스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비수익 노선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가 이제 로컬 푸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 학교에 친환경 급식도 하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예산이 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예. 것인데 이거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찍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계절별 채소가 있고 해서 예. 이거를 학교 급식 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예.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감히 단언컨대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 급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아닌가 싶고요. 또 교육청과의 그 연계 협력도 잘 운영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컬 푸드 운동도 확대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정과 교육도 함께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여러 가지 농산물을 예.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학생들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으면서 서로 지역에 대한 사랑도 키우고 그렇습니다. 또 소득도 그렇습니다. 보존하고 이런 예. 형태로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시는데 급식지원센터에서 단순하게 어떤 그런 그 학생들한테 음식만 그 식재료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그 농민들의 이윤 창출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뭐 역할은 좀 하고 있나요? 많이 하고 있죠. 그 전체 농산물 공급의 70%를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급하는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네. 그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네. 그 자리를 잡고 있고 로컬 푸드 운동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아산 원예농협에서 주간 농협이 돼서 그 유통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학교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남는 예. 농산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원예농협 내에 샵 가게 안에 가게 형태로 로컬 푸드 매장을 만들고 그렇군요. 네. 여기에다가 판매를 시작하니까 사실 작년도에 한 25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렇습니까? 네. 로컬 푸드 매출을. 예. 결국은 이 출발이 학교 급식센터 운영을 직영화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학교 급식센터 또 우리 급식의 효과는 사실 급식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함께 연결되게끔 예. 그리고 로컬 푸드 운동의 확대로까지도 연결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가 지원도 조금 해주면 조금은 풍성한 급식 그리고 질 좋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예. 좀 해봐요. 그 당연히 그렇게 지원이 되면 더 질 좋은 급식을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겠고 특히 앞서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 아산 지역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런 많은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순환 구조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튼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로컬푸드에서 좀 이렇게 야채 좀 사다 드셔보셨습니까? 아 그러면요. 어때 맛있어요? 아유 맛있죠. 신선도도 다르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딸기와 예. 그 밖에 있는 딸기는 이미 최소한 하루 정도 이상 밭에서 딴 지 하루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예, 유통기간이 짧군요. 그러면요. 예. 가격도 좋고 올해는 음봉에도 이미 설치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아울렛 매장도 저희가 매장 내에도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맛있다고 이미 하셨으니까 홍보를 벌써 다 된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시장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서 보면 가게 안에 작은 가게 형태로 로컬푸드 매장을 시작한 첫 번째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야채 가게만 덜렁 따로 혼자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기가. 예. 그런데 이제 마트로 장 보러 오셨던 분이 똑같은 야채를 보고 이건 우리 동네 누가 네, 우리 이름표도 붙어 있고 우리 동네 전화번호도 아저씨가 있고, 네. 한 거네. 우리 지역 농산물이네 그러면서 더 많이 이렇게 손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낸 지역이 우리 아산이고요. 네. 그런 좋습니다. 면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참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천안도 고교 평준화를 위해서 막 4년, 5년, 6년 하다가 올해 겨우 간신히 아주 작년 말 진통을 겪고 고교 평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여파를 몰아서 세종시도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준비가 되는데 아산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고교 평준화가 천안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평준화가 되었다가 예.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또 비평준화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절대 선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저는 철학적으로 예. 그 평준화 교육을 지지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천안시장이면 저는 강력하게 평준화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터인데 예. 아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수성이 있다. 예. 배방 지역에 있는 배방고등학교와 설화고등학교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구도심 쪽에 있는 고등학교가 만약에 하나의 지역 구역으로 묶여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 평준화 정책으로 뺑뺑 돌려서 배방고등학교로 배치가 되면 예. 통학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막 신생된 학교들이라 예. 학교의 문화, 질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 조금 더 확대되고 신도시와 이 구도심 간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러한 그 성장이 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아직은 조금 그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 되면 의뢰하는 것이 있죠. 흔히 읍면동 뭐 순시다, 아니면 순방이다, 뭐 네, 초도 순시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있긴 한데 어떠셨습니까? 올해는 좀 주민들의 속 시원 얘기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작년에 구제역 AI 그리고 또 메르스까지 오는 바람에 그랬죠. 어려우셨죠. 주민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못 가졌는데 예. 금년도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대화이다 보니까 더 많은 말씀도 주셨고요. 예. 사실상 그 자리가 민주주의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저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도 와서 보고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 아이들이 보는데 그럼요. 네.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는구나 예.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만날 것 같은 시장 바로 앞에서 만나고 그 시장과 동네 할아버지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아, 이런 것이 민주주의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민주주의 현장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풀어준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러한 우리 미래의 과제, 현재의 과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풀고 그리고 당장 여러 가지 뭐 돈이 없다든지 혹은 좀 정서가 좀 무르익지 않았다든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향후의 과제로 우리가 남겨두고 또 주민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좀 해결을 해봅시다라고 손을 잡아보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이번 연초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아산이 올해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2분을 뽑게 되고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들도 올해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에 10월 7일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범시민적 역사적 과제가 우리 어깨에 놓여져 있습니다. 2016년 우리 멋있게 우리의 과제를 어깨에 걸고 잘 해결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우리 아산 발전의 상징이 되는 2016년 저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산의 역사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시장님 그 마무리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든든한데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들께서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우리 아산시가 올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서 미래 비전을 10년까지 내다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께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약속하신 부분들을 꼭 이루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